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수능 때 살짝 미끄러진 친구의 사연이 되는데,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 거 사연 첫 번째 들어온 거를 읽어보고 같이 고민도 공유해보고 해볼게요. 안녕. 자, 안녕하세요. 별 중에 별 한별쌤. 저는 땡땡땡 캠퍼스 땡땡땡입니다. 한별쌤이 늘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도 멋지십니다. 자기 일을 즐기고 소중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고3 때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그것이 꼭 공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방 전문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넣다 보니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하향 지원 없이 찔렀거든요. 그래서 모두 떨어지고 뜻하지 않았던 지방 전문대를 가게 되었고, 가자마자 편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지방대생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지방대에서 멈추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을 뿐, 제 꿈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현실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선택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나 꿈 같은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학원 다니면서 친구도 없고 혼자 조용히 지내려는데, 인스타 라이브로 쌤이 하시는 방송을 통해서 작게나마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 글을 쓰는 내내 후련하네요. 길고 두서없는 글 읽느라 고생하셨어요. 늘 몸 챙기세요. 유유. 우리는 앉아서 수업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이끌어줄 분이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힘내세요 쌤. 하고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방 전문대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넣다 보니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하향 지원 없이 찔렀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수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을 할 때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안 되면 다시 하지 뭐 이 생각으로 그 이하를 안 찌른다고 보통. 아니 내가 편입을 하는 동안 이만큼 자유를 뺏기고 이만큼 못 놀고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느 수준 이상 안 쓰려고 해 보통 대학을. 그러면 편입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써야 됐었고, 아마 편입에서도 이거랑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이 고민은 꼭 원서 접수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좀 같이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안녕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치, 누구든지 자기의 현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선택을 하지 그거보다 못하려고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에서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건 4년제든 뭐 지방 공립대든 어디든 간에 그 마음가짐은 똑같아.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편입을 결정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게 이제 학벌 때문에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조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일 수 있잖아. 아 여기 경험담. 그래서 속상한 일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이 100%면은 사회 나갔을 때 100%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통. 근데 그 100%를 최대한 100%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버프 역할이라고 하면 돼. 전부 다는 아니어도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학벌을 조금 높이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어찌 보면은 지금 당장은 본인에게 무엇을 해야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지금 이미 나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더 나아지고 본인이 더 좋게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 그럼 이미 지금 편입의 의미가 생긴 거지. 아마 삶에서 너무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나를 하찮게 만드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아. 삶에서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대단하고
거창한 것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의미들도 의미들이고 내 삶의 이 평범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은 채 어떤 스페셜만 찾기 시작하면 도리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너가 꽃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너무 하찮게 여겨가지고 너의 노력을 너무 비하하고 그 좀 안 좋게 보고 비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난 이미 찾았다고 봐. 지금 본인에게 의미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이게 이제 본인에게 목적인 거야. 종친다. 본인에게는 이게 이제 목적인 거야. 이게. 해서 너무 먼 목적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보다 너무 멀리 있는 목적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아지고 싶어서 편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본인에게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본인에게. 그럼 이 목적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목적을 세팅해야 되는데 그 다음 목적에 대한 세팅을 먼저 보고 지금 거를 이제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지금 이건 너무 당연히 지나가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뭘 해도 힘들 거야. 뭘 해도. 그러니까 너무 먼 목적은 수험생활 끝나고 나서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 편입의 의미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안녕. 그리고 찾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부. 지금은 수험생이니까 공부하는 데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 삶의 의미라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찾아오는 시간이 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지문들을 읽다가 불현듯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다가 저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찾는 시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지금 무엇이 없다면 지금 무엇이 안 된다면 지금 뭐가 안 찾아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크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주어진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나름대로는 본인이 앉아서 이 학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의미를 찾았다고 봐요. 더 나아지고 싶은 거, 응?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가짐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나 꿈 같은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은 나는 원래가 남들 도와주는 거 조금 좋아해. 남들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게 좋아가지고 나는 더해. 그러니까 지금 이 인스타 방송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이게 뭐야 이거 관종이야 막 이러고 끝났으면 나도 뭐 이렇게 딱히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야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힐링이 됩니다. 좋습니다. 집에 가면서 심심하지 않아요. 뭐 제가 가끔씩 문법 얘기 떠들어 주는 게 복습할 때 도움이 돼요. 뭐 그런 말을 해주니까 여기 몇 명이 듣든 상관없이 그냥 난 그게 좋으니까 듣는 애들 들으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삶의 목적이나 꿈이 있다면 그냥 쓰임이 있는 삶, 내가 계속 쓰여지고 활용이 되고 쓰임이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선생이라는 직업은 솔직히 말하면 내 목적이기도 했지만 끝은 아니야. 내 끝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나 꿈은 남들에게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쓰임이 되는 삶,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선생이라는 직업은 너희들을 가르칠 때까지는 그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이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늘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네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해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하다못해 뭐 외제차를 몰고 간지나게 다닌다든지, 뭐 그게 꼭 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분들 막 힐 높은 거 신고 손톱 쫙 빨간 매니큐어에 막 아이라이너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센 언니처럼 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커리어 워먼으로 살던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든지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모습으로 사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거, 그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수단이 되는 거야.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한 수단. 그럼 나는 뭐야?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에 도움 주는 삶이 내 꿈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 이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꿈이나 목적이라는 것을 꼭 직업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첫째. 그 다음에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살면 조금은 살아가면서 방향을 찾는 게 조금은 수월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뭐 그렇게 제 짧은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수험생활 중에 정신적 방황을 많이 해. 내가 뭐 때문에 편입을 하고 뭘 위해 편입을 하고 내가 왜 편입을 하는지 이런 방황을 좀 하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야. 나아지려고.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학교를 가는 거 딱 그거 하나야. 거기에 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발전. 둘째, 발전을 이룬 뒤 나갔을 때 나의 능력이 학벌 때문에 제한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학벌 때문에 제한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최소한의 기준선을 맞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학벌 지상주의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춘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나갔을 때 원하는 일을 하는 거나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본인들의 목적인 거지. 그 지금 당장 학교를 정하거나 과를 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삶의 목적으로 딱 끝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미 더 나아지기 위해서 편입해 왔다고 하니까 나는 본인의 목적은 찾은 것 같아요. 본인의 목적. 그래서 뭐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이메일로 소정의 상품